안녕하세요. 금융나침반입니다. 제가 한 달 정도 됐죠. 한 달 전쯤에 햇살론 한도가 증액이 됐다라는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원래 올 1월인가 작년 말인가 그때도 올렸었죠. 올해부터 햇살론 한도가 증액된다 했는데 말이 증액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은 전혀 없는 그런 증액된 내용이었는데 그대로 말이 말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저번 달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증액된 내용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증액이 됐죠. 실질적으로 증액이 됐죠. 그러면서 이 햇살론 문의가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냐면 제 하루 문의량이 거의 50%가 다 될 정도. 50%가 다 될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취급하는 게 뭐 있어요? 담보대출도 있죠. 일반 신용대출도 있죠. 이 햇살론도 있죠. 여러 가지 이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데 그 중에서 약 50% 정도가 햇살론 문의예요. 문의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의가 많이 늘면서 이전에는 뭐 당일, 빠르면 당일, 늦어도 다음 날이면 승인 나던 게 지금은 3, 4일 이렇게 걸려버려요. 승인까지 나는데. 당연히 금융사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길게는 4일까지 이렇게 3, 4일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문의 주시는 그 햇살론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서 또 나눠보자면 신규로 문의 주시는 분이 약 절반 정도, 한 50% 정도 되고, 그 다음 재대출로 문의 주신 분들이 약 50%. 이 정도 됩니다. 자, 신규라는 것은 신규나 재대출이나 어차피 햇살론을 이용을 안 하신 분들이 문의를 주신 건데, 제가 이 재대출은 현재 이용 중이신 분들이 문의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현재 햇살론을 이용 중에 있어. 근데 돈이 좀 더 필요해 또. 그런다고 해서 고금리 대출은 받기는 그렇고 이 햇살론을 상환을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저금리로 이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의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용 중인 것을 먼저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상환을 해야지 다시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대납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대납이라는 게 뭐죠? 본인이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내가 가진 돈이 지금 없어. 그래서 누군가는 대신 갚아줘야 돼. 그걸 이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간혹 가다 보면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 대납을 하면은 수수료라는 게 발생해요. 왜냐면은 저희 자금을 갖다 쓰는 거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비용 발생이 조금씩 있습니다. 어찌마다 차이는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이게 발생하는데 어떤 분들은 굳이 이걸 주지 않아도 이걸 상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대납을 이용하고 수수료를 줘야 된다면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떤 업체를 만나는 게 좋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상환하는 거. 가장 첫 번째, 가장 좋은 점 융통이에요. 융통. 이게 무슨 뜻이냐,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분들, 돈을 좀 빌릴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손좀 내밀라 이거예요. 가족한테 좀 빌려보던가, 가족이 없으면 지인분들한테 나 생남은 아니면 내가 한 일주일간만 쓰고 줄게. 나 돈 들어오면은 내가 소주도 한 잔 사마. 이렇게 해가지고 빌려요. 큰 돈 아니면은, 그러면 비용 하나도 없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대출입니다. 대출.
자, 이제 이 융통까지는 본인 영향이니까 제가 알 수는 없고, 대출의 경우에는 제가 보면은,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대부업 쪽. 아이씨, 뭔 소리야. 대부업을 이용하라고 그래요. 맞아요. 뭐, 이자 높은, 그리고 인식도 안 좋은 대부업. 근데 내가 뭐 대부업 언제까지고 한없이 쓸 거예요? 아니잖아. 햇살을 받아가지고 상환해버릴 거잖아. 며칠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자치가 아무리 높아봐야 20%예요. 어? 20%면 1,000만 원 쓰면은 한 달에 이자가 얼마나 된가요? 약 한 22점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며칠간만 쓰는 거잖아. 며칠간만. 그럼 몇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대부업이 아니라 일반 뭐 이금융권이나 뭐 이금융권도 있고, 이게 안 되면 뭐 카드론, 하나부터 현금 서비스 되면은 이것도 이용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 갚어. 그러고 나서 받아서 이걸 상환해버리면 돼. 근데 왜 이게 첫 번째, 융통하는 게 첫 번째로 좋고 대출이 그 다음번이냐? 융통하는 것은 신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질 않죠. 근데 대출은 신용에 영향을 미치죠.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저희가 이제 햇살론을 이용 중이신 분들 진행하기 전에 먼저 기존에 있는 걸 상환했을 경우에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 먼저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조회를 해보니까 상환하기 전에 조회를 해보니까 1,5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나왔어. 그래, 그럼 1,500만 원까지 가능하시네요. 그래요? 뭐, 대략 잔액이 한 500 남았다 쳐요. 그래, 대부업에서 500이 나와서 이걸 갚았어. 상환해버렸어. 그리고 다시 조회를 해보니까 원래 이게 1,300만 원으로 하락을 해버렸어. 이유는 뭐냐? 대부업 대출이 발생했잖아요. 대출도 발생하고 이 대출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신용이 또 하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재단 내부 등급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액에 대한 변동이 있어요. 뭐, 금리는 솔직히 별 차이 없고, 뭐 0. 몇 %니까 그런 의미 없고, 금리가 이렇게 좀 금액이 좀 이렇게 하락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죠. 내가 현재 남은 잔액, 이걸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해. 그래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다운이 돼버렸어. 그래도 나는 이 금액도 충분해. 이보다 더 적게 나가도 괜찮아. 라고 할 정도로 내가 필요한 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면 뭐 굳이 뭐 신용 떨어지고 말고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이거 햇살론 받아가지고 다시 대부업 상환해버리고 그러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난 1,500이 꼭 필요해. 그럼 이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융통을 하던가 아니면 대납을 이용하시던가. 이렇게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 또는 지인에게 융통하는 거, 대출 받는 거, 뭐 대부업이든 이금융권이든 현금 서비스든 카드로든 상관없이 내가 남아있는 햇살을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데나 받아가지고 이용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마저도 이제 안 되는 분들 있죠. 더 이상 융통할 데도 없고 대납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해드려도 융통하는 대부분 또 더 이상 대출 나올 만한 데가 없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안타깝죠. 어쩔 수 없죠. 그때는 대납을 이용을 해야죠. 햇살로 이제 대납.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 많이 이제 신경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돈이야.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돈. 그래. 어차피 이래도 나가고 저래도 나가는 돈이라면 이 양이면 조금 나가는데, 응? 조금 나가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쪽 업계에서 제가 봤을 때 두 가지의 비용 발생되는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원금, 하나는
대출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는 이 원금 갚아준 돈, 햇살론 잔액 있잖아요. 잔액. 이 잔액을 갚아준 돈에 대해서, 이 잔액에 대해서 비용을 붙이는 곳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대출금. 그러니까 이 잔액 필요 없어. 얼마가 되든. 대출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 비용을 받는 곳이 있더라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디가 더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아요? 당연히 원금에 대한 비용 청구를 하는 데가 훨씬 더 적게 들어가죠, 돈이. 근데 제가 들어보면 이것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 또 어디는 이렇게 하더라고. 참 어이가 없는데. 대출 금액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일단 비용 발생, 이건 비용, 수수료는 이게 안 나와. 이건 소액으로 얘기를 해요. 아주 적게 크네. 그리고 여기에 보증료라는 걸 또 붙여가지고 받아버려. 어찌 보면 대출 금액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저희는 대납을 해드렸으니까 이만큼 맞습니다. 뭐 한 30만 원 불러. 부담 없네. 최고네. 그런데 그리고 햇살론 보증료 있는 거 아시죠? 저희 보증료로 뭐 어마어마하게 붙여버려. 보증료를 왜 지구들이 받냐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알아서 뛰가는데 말도 안 되는 용어를 붙여가면서 뜯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 사람들이 잘했네 잘못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대납을 이용을 해서 수수료가 발생이 된다면 어디에서 이용하느냐,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내가 적게요? 비용 좀 조금 부른 데는 대출 금액이 좀 적지 않나요? 똑같아요. 어딜 가나? 햇살론은 보증재단의 내부 등급에 맞춰가지고 가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어딜 가나 금액은 똑같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까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 내가 굳이 이걸 이용을 해야 된다면 한 군데만 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 대납하는 곳이 몇 군데 될 거예요. 여기 알아봐. 그중에서 비용 제일로 째까주라고 하는 거야. 째까주라는데 거기다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똑같아. 받는 금액은 다 똑같아. 이게 또 내 돈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아니라 대출이나 다른 것도 제가 다 말씀드리죠. 한 군데만 알아보지 말라고. 한 군데만 알아보면 그게 다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항상 여러 군데 비교를 해보고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나에게 알맞는 거, 절약도 할 수 있고 뭔가 믿음도 가고 이런 데다 신청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참 들어보면 오늘 저하고 통화하신 분 이 영상 보고 계시죠? 자, 오늘 영상 좀 올린다 한 번 했죠. 어마어마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래. 저 대충은 어느 정도 판다고 참 희한하게 갖다 붙이면서. 자,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은 어찌됐든 햇살론 잔액이 있다면 일단 가장 먼저는 주변에서 융통해서 상환하고 다시 신청을 하거나 융통할 데가 없으면 대출을 받으라 이거예요. 대법이든 뭐든 상관없다 이거야. 대법이든 이금융권이든 카드로든 현금 수였든 다 상관없어. 받아서 상환하고 다시 햇살론 받아서 갚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며칠 쓰는 거니까. 비용 그렇게 많이 발생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것마저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햇살론 대납을 이제 해야 되는 분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덜 주는 곳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래도 줘야 되고 저래도 줘야 되면 조금 주는 게 제일로 좋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